네, 안녕하십니까. 안기자의 썰TV의 안기자입니다. 오늘 필 받아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재부가 보도자료 하나를 냈습니다. 예, 5시 엠바고였어요. 예, 참 늦게 냈습니다. 예, 후배들이 제대로 보고를 안 해가지고 이거 제대로 리포트도 못했습니다. 뭐, 사실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이런 내용은 이미 보도들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요 부분은 이미 많이 얘기가 됐죠. 그래서 뭐 기존에는 그 양도세가 어떻게 됐냐면 1주택자의 경우에는 1주택자의 에, 1주택,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세의 경우에는 6에서 45%까지 양도세가 부과됐습니다. 양도 차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 거죠. 그런데 2주택자가 되면 뭐 20% 포인트를 더하는 거죠. 최대 65% 포인트의 양도세가 부과되고, 그 다음에 3주택자인 경우에는 30% 포인트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75%, 양도 차익의 75%를 양도세를 내야 돼요. 1억을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1억 차익을 냈어. 그러면 7,500만 원을 양도세를 내야 돼요. 먹을 게 있겠습니까? 나머지 뭐 여러 가지 비용들 또 털어버리면. 예, 결국에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내놔요. 버텨버리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나 모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 이거는 공히 이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게 6월 10일 오늘부터 1년간 시행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계약 날짜가 기준이 아니고, 항상 이건 아셔야 돼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기준은 잔금 날짜, 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짜가 부동산 거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5월 10일, 5월 10일도 해당되죠. 이때 잔금을 치르거나 내지는 등기를 한 경우, 이전에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5월 10일부터 그 이후로 만약에 잔금을 치르는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됩니다. 예, 이 부분 잘 아십시오. 예,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아마 다주택자들 매물이 좀 나올 겁니다. 물론 똘똘한 한 채 때문에 강남이나 핵심 지역에 있는 집들은 잘 나오지 않겠지만, 외곽 지역에 있는 집들은 이번에 다주택자들이 많이 정리를 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보면 계속 들고 있겠죠. 세금보다 오르는 게 더 가파르다 보면 들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게 중과가 배제될 거다라는 또 어떤 기대감 때문에 계속 들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집값이 정체 상태입니다. 두 번째, 보유세 부담이 너무 큽니다. 뭐 윤석열 당선인이 보유세 부담을 일부 덜어주겠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큽니다. 다주택자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좀 털어내려고 할 거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시기를 잘 노려서 한번 노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초기에는 집값이 오히려 강세를 보여요. 왜냐하면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그만큼 경제가 좋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좋으면 뭐 부동산도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을 넘어서면 이제는 부담이 되는 거죠. 이 매수하는 사람들이 이 금리 부담을 안고 대출을 끌어서 집을 살 수 있느냐?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기라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되겠죠. 예.
두 번째, 이게 새로 나온 내용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제도 폐지. 이거 황당한 참 제도였어요. 뭐였냐면 이게 요 내용들은 지금 나와 있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이렇게 되면 얼마만큼의 세부담이 줄어드는지 자 나와 있습니다. 예, 됐죠? 양도가액이 20억, 양도차익 10억, 보유기간 15년일 때 현행에서는 5억 8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제 중과 배제되면 3억 2,550만 원을 낼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이 줄어듭니다. 예. 이게 뭐였냐면 자 이게 보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었던 건데 기존에는 이렇습니다. 자 A주택 자 A주택이 있어요. B주택이 있어요. C주택이 있어요. 예. A주택 좀 복잡하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제 지인의 사례를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 지인은 경기도 의정부에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인은 이 의정부가 규제지역, 그러니까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의정부에 집을 사서 거기서 2년 넘게 거주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와서 다른 쪽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지방에 재개발 입주권을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한 3년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에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재개발 입주권도 이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예전부터 포함됐고. 그런데 재개발 입주권을 팔게 되면 이게 다행히 재개발 입주권은 중과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과는 되지 않고 그냥 팔았어요. 그런데 요 기존에 있던 의정부 집을 지금 당장 팔면 기존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바꾸는 제도에 따르면 이게 1주택이 최종 1주택이 된 기간이 아직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단기 매도로 해가지고 양도세가 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년을 다시 보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양도세를 아예 비과세를 받겠다. 2년을 보유하면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2년을 가서 보유하면서 살았다 그러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 거죠.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존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거를 2주택에서 한 주택을 팔았어요. 이게 한 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할 때 기존에 언제 취득을 해가지고 얼마를 살았고 얼마만큼 보유했느냐를 따졌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또 투기를 한다고 생각해서 문재인 정부가 바꿔버린 거죠. 에?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그 주택의 보유와 거주기간을 다시 재산정해야 된다라고 바꿨는데 이번에 다시 기존대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제 지인은 원래 지방에 재개발 입주권을 팔았기 때문에 요 의정부 집을 팔면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다시 들어가 살았어야 돼요. 예. 그런데 이번에 다시 바뀌면서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예. 이거는 참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복잡해서 세무사들도 진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제도였는데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국세청이나 기재부에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놔가지고 너무 혼란스러웠던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바꾼 건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1, 2, 3 법칙이라고 합니다. 1, 2, 3 법칙. 원래는 1, 2, 3 법칙이죠. 뭐냐면 기존 주택 A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새로 산 주택이 B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B주택은 A주택을 산 날로부터 1년 이후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A주택은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A주택은 B주택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양도세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1, 2, 3 법칙입니다. 그런데 규제지역, 조정지역에서는 1, 2, 1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에 팔아야 양도세를 비과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요게 지금 보시면 2018년 이후에 원래 3년이었는데 2년으로 바뀌었고 1년으로 그 전입6고도 추가 신설됐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이걸 다시 2년으로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 원래 세대원 전원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돼 있었어요. 이것도 전원이 이사를 전입을 해야 된다. 새 주택으로. 그래야 이게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을 해줬는데,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이게 좀 편법이고 불법일 수도 있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서 뭐 자녀들 주소를 또 딴 데로 옮겨 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게 양도세 비과세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시 2년으로 늘려준 겁니다. 그리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도 삭제를 했고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 일시적 2주택 양도세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취득세는 여전히 1년이에요. 1년 이내, 취득세도 1년 이내에 만약에 일시적 2주택을 이용해 가지고 만약에 1년 이내에 갈아탄다. 그럼 취득세도 중과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령상 만약에 1년이 지나버린다. 그러면 취득세는 8% 중과됩니다. 요새 서울 아파트 10억 넘어가죠. 그럼 8%면 얼마죠? 어마어마하죠. 몇 천만 원 쉽게 깨집니다. 몇 천만 원 쉽게 깨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양도세 규정만 이렇게 소득세법을 개정을 해서 양도세 규정만 이렇게 바꿔놨는데 취득세도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이게 참 골 때리는 게 취득세와 양도세를 이게 관리하는 쪽이 다릅니다. 소득세법은 기재부가 관할을 하고 있고요. 취득세는 지방세라서 행안부가 관장하고 있거든요. 각 기관들끼리 안 맞춰요. 사람 돌아버리죠, 이거. 이번에는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법리가 다르고 법령이 다르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우, 그거 다 필요 없고요. 국민들이 불편합니다. 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규정도 있어요. 만약에 이것도 살아남을 걸로 생각되는데, 만약에 2년으로 이렇게 늘렸어요. 그런데 2년,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우리 지금 전세경시 청구권도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더 살겠다고 하는 경우, 그럼 그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알아본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양도세 규정들 좀 바뀌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중단됐고요. 그 다음에 1주택 최종 기산, 1주택자 최종 1주택이 된 때로부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재산정한다는 그 내용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가 됐고요. 원래는 1년 이내에 새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되는데 2년 이내로 좀 더 넓어졌고요.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또 전입할 필요도 없게 됐습니다. 이렇습니다. 하여간 조금씩 조금 불합리하고 너무 강했던 규제들이 하나하나씩 좀 정상화되는 것 같은 생각은 좀 듭니다. 세 번째로 오늘 발표된 소득세
소득세법은 아니죠. 이게 법이면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해 받겠습니다.